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트윈모션에서 스틸컷이 아니라 동영상과 그리고 새로 2020에 추가된 프리젠트 기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젠트 기능은 상당히 좋은 기능인데 전에 버전까지가 아직 지원을 못했거든요. 루미온은 아직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엔스케이프 같은 경우가 요즘 많이 사용하는 게 가볍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지금 트윈모션에 있는 프리젠트 기능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꼭 프로그램이 없어도, 이 모델링한 트위모션이 없어도 독립적으로 구동이 돼요. 그러니까 다른 컴퓨터에 갖고 가거나 아니면 사무실 내에서 뭐 어디 다른 장소에 이제 클라이언트와 같이 프레젠테이션을 할 때 뭐 동영상과 스틸컷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 없이도 어느 컴퓨터에서든 게임을 구동하듯이 실행 파일만 실행하면 실시간으로 리얼타임 워크프로의 진정한 기능을 할 수 있는, 뭐 VR도 바로 연결하면 연동이 되고 장면 씬도 원하는 뷰를 마음대로 볼 수 있는,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같이 직접 키보드로 컨트롤하거나 마우스 컨트롤해서 공간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 그 언리얼로 같이 합병이 되면서 그런 기능들이 계속 강화될 거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먼저 동영상 기능 한번 살펴볼 건데요. 지난번 수업 시간에 이제 뭐 배경이랑 대지 뭐 만들어 놓은 씬을 갖고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전편에서 얘기한 그 반삭으로나 뭐 나머지 작업들을 기본적으로 해놓고 매핑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그다음에 오브젝트에 수정하는 방법 말씀드렸고요.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는 씬들을 잡아야 되는데 씬들을 연결하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씬들은 이제 트리머신 자동으로 생성이 되고요. 또 씬마다 날씨의 변화, 뭐 자동차 애니메이션 걸었던 요소들 이런 것도 다 역시 동영상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좋은. 근데 편집 기능은 누면이 훨씬 많이 좋아졌고요. 편집 기능은 약하긴 하지만 세부적인 연출 기능들은 티모셔도 상당히 좋은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씬 역할을 할 만한 걸 한번 이렇게 잡아볼게요. 씬을 한번 잡아보고요. 이 정도로 한번 잡을까 봐요. 그다음에 아래에 있는 미디어 항목을 들어가서 파노라마는 따로 별도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스틸 이미지랑 똑같습니다. 근데 저장이 되면 파노라마 이미지로 저장이 돼서 파노라마 뷰어로 보게 되면 자동으로 360도 회전하는 뷰로 보이게, 파노라마처럼 연결되게 보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뭐 잠깐 보면 얘는 똑같습니다. 생성해서 만들어주는 거는. 비디오를 먼저 들어가면 영상 만들기라는 곳이 있고, 영상 만들기를 클릭하면 구도를 잡거나 이제 뭐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건 뭐 마우스 컨트롤 역시 했던 거로 똑같이 구도를 잡으면 되고요. 이 모드 나가기로 해서 상대 바깥으로 기본 작업창으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여기서 미디어로 빠져나가도 됩니다. 또 이게 아래 보게 되면 이제 씬이 기본 처음 잡은 씬이 표시가 되는데, 아래 보면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제 모어라고 뜹니다. 모어. 그러면 위치라든가, 위치에서 이제 태양의 고도를 줄 수 있고, 날씨, 비가 오게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조명, 그 다음에 카메라가 있습니다. 이 카메라는 중요한 건 시야각이나 이제 심도를 조절하기 때문에 중요하겠죠. 시야각이나 심도를 조절하거나 원근 크기, 이소점을 할 거냐, 삼소점을 할 거냐. 씬마다 카메라의 효과나 비네팅의 효과, 지금 비네팅 들어가 있는데 비네팅을 빼보면 이렇게 되겠죠. 비네팅을 좀 약하게 주겠습니다. 이런 효과들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영상 안에서 주는 거와 바깥에 있는 카메라 기본 세팅해 주는 거랑 좀 다를 수 있어요. 작업창에서 보는 카메라랑. 그 영상 안에 씬에다 주게 되면 그 영상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세팅을 기본적으로 시야각을 조금 더 조절을 해볼게요. 너무 광각 나오면 그러니까 좀 적당하게 주고, 원근은 빼놓고 비네팅 줄였습니다. 한 단계 앞으로 나가면 이제 날씨 같은 걸 조절할 수 있는데요. 밤에서 시작해 볼까 봐요. 밤에서 위치를 클릭하면 지역의 위도 경도에 따른 날씨가 나오는데, 지금 아침 시간으로 되어 있는데 해가 뜨기 전 새벽 한 4, 5시로 돌아가게 되면 천천히 있으면서 하늘빛, 밤이지만 그래도 별 밝기라든가 이런 걸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백그라운드도 변화를 줄 수 있고요. 계절에 따라 몇 월 달에 해당하는지도 줄 수 있습니다. 뭐 3월달, 5월달 이렇게 줄 수 있죠. 3월 정도로 해볼까 봐요. 자, 그러면 해 뜨기 전에 한 새벽 2시 정도의 날씨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나와서 너무 밝다 싶으면 다시 모어를 들어가면 여기 조명 효과가 있는데, 얼만큼 노출을 시킬 거냐, 노출을 이렇게 낮추면 아주 어두워지겠죠. 노출을 좀 올렸기 때문에 적당한 밝기 값이 나온 것 같습니다.
세팅에서는 세부적인 별빛 강도, 그래서 밤일 경우에 이제 별빛 강도를 조절할 수 있고요. 조명의 영향, 전체 밝기 영향, 이걸 조절할 수도 있고요. 이 정도에서 시작을 해보면 이제 앞으로 상위로 올라와서 씬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천천히 씬을 추가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 플러스가 있죠. 앞뒤로 씬을 연결하는 거는 앞에 붙이거나 뒤에 붙이거나 할 경우에는 이 플러스 키를 뚝 누르게 되면 하나가 씬이 추가합니다. 그럼 이 씬을 지금 조절하는 건데, 이 씬에서 이제 무브 키나 방향 키를 이용해서 쭉 가면 되겠죠. 내가 자기가 가고 싶은 방향의 키를 다시 하겠습니다. 이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잠깐만 다시 하겠습니다. 좀 더 씬을 잡아주고, 다음에 플러스 키를 눌러서 그냥 무브 키를 해서 쭉 이동을 하겠습니다. 쭉 이동을 하고, 씬 아래 보면 모어가 있는데 여기서 위치, 시간이 해가 뜨는 것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천천히 올려주면 아침에 해가 뜨는 모습, 너무 밝으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 올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같은 달에 날씨 시간이 바뀐 걸 보게 되죠.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뀌는 걸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씬 추가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조금 더 가는데 이번에는 방향을 들어볼까 합니다. 좀 앞으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씬을 세부적으로 나누면 좀 더 섬세하게 묘사가 되는 거고요. 세부적이지 않으면 이제 그 기본 한해 콘티 위주를 연결을 해서 얘가 만들게 되죠. 조금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플레이해 보는 거는 여기 버튼이에요. 세 가지 각각의 중간 클립을 나열해서 볼 수도 있고, 여기 화살표 보게 되면 여기 클릭하게 되면 하나로 줄어들고요. 다시 클릭하면 나눠져 보이게 되고, 지금 한 장면을 파트를 만든 겁니다. 좀 플레이 해보게 되면 다시 플레이 해보게 되면 낮과 밤에서 천천히 밝아지고 세팅이 되겠죠. 근데 이 앞에 씬이 너무 빨리 움직였다 그러면 조금 딜레이를 시켜 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얘를 하나 더 추가하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씬을 추가하니까 중복만 되네요. 그럼 얘를 빼주고 밝아지는 게 천천히 밝아졌으면 좋겠다. 그럼 위에 파트 이 씬에 대한 초 타임이 나와요. 지금 0.1, 0.10초, 10분 1초 이렇게 되어 있는 거 보이는데 얘를 늘려보죠. 한 60, 1초가 됐네요. 그러면 한번 플레이 해보면 천천히 느리게 가면서 천천히 바뀌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렇게 각 씬 타임별로 초수랑 이런 것들을 세팅할 수 있고, 아래 가보면 이제 다시 전체적인 세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씬 아래 세팅을 가면 전체적인 세팅, 여기 아래 모어를 가면 세부적인 세팅, 뭐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씬을 한번 더 올려볼게요. 한 2초 정도 올려볼까. 그러면 천천히 전체 씬이 바뀌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두 번째 씬에서는 얘는 파트 길이를 조금 줄여볼까 봐요. 얘는 0, 파트 길이 저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네, 같이 바뀌어서 잠시만요. 1초 정도가 적당하겠네요. 씬 잡인 데에서 좀 느려지고 이렇게 조절을 할 수 있죠. 카메라에서 됐고, 자, 파트 길이를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앞에 있는 건 뭐냐면 이건 다시 이제 하나로 합쳤었죠. 하나로 줄여서 이렇게 파트를 전체 조절을 해서 씬을 조절할 수도 있고요. 늘리는 거고, 또 씬을 중간에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러도 됩니다. 마지막 씬을 컨트롤 클립을 선택한 다음에 추가해도 똑같이 추가가 됩니다. 지울 때는 딜레트 키를 누르면 되고요. 지금 어쨌건 하나의 장면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의 장면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여기도 한 번에 다 만들 필요는 없으니까 지금 중간에 씬 잡은 데에서 느려지는 거, 속도 좀 느려지는 거 보이실 겁니다. 이 파트 길이를 줄여볼게요. 기본값 두고 보겠습니다. 너무 빨라졌죠? 90 정도 줘볼까봐요. 1.3초. 1.3초 정도로 해서 씬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씬을 만들어지고, 시간 타임들을 파트 타임들을 조절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프레이 끝났으면 얘는 줄여놓고 다른 씬을 추가하기 위해선 다시 비디오 들어가서 영상이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하나가 지금 이거 빠져나오게 모드 나가게 하면 되겠죠. 아예 모드 나가긴 안 하고 바로 전 단계로 가고 싶으면 비디오를 누르시면 됩니다. 다시 영상 만들기, 그 다음에 다시 두 번째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해볼게요. 다시 밤에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메인 씬에서 오른쪽 상단 메뉴에서 시간대를 아까 낮 시간대처럼 만들어주면 편하겠죠. 아, 지금 카메라비 나왔으니까 여기서 만들어줘야 되겠군요. 자, 먼저 비디오에서 새로운 영상 선택, 그 다음에 뭐 들어가서 위치 밤으로 낮으로 바꿔준 다음에 한 아침이 예쁠 것 같아요. 아침이 예쁠 것 같고, 위치를 어느 정도 잡아주고, 사람이 지나가는 정도 위치에서 한번 시작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 영상 씬 있고 들어가고 해서 다시 한번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고 이번엔 다음에 다시 또 씬 만들어서 앞으로 진입, 높이는 낮춰주고 진입, 적당한 위치를 잡아주고, 여기서 씬 하나 또 추가, 그 다음에 회전 앞으로 좀 가서 회전, 그 다음에 앞으로 진입, 여기서 씬 하나 또 만들어주고,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죠. 그럼 전체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이런 식으로 돌아가겠죠. 두 번째 씬은 속도는 아까 파트타임 한 것처럼 빨리 회전할 수도 있고 느리게 할 수도 있고 그 타임별로 조절을 해서 좀 조절하시면 할 테니까. 너무 늘어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보자. 너무 느리니까 앞에 씬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되겠네요. 얘는 빼고 수를 줄여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느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플레이를 한번 해보는 거로 해보겠습니다. 시간초 마치면 두 번째 씬이 만들어졌네요. 두 번째 씬 만들어 놓은 걸 넘어가고,
자, 속도를 파트에서 20초로 바꾸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의 씬을 그 콘티를 짜가면서 뭐 참고하는 동영상 같은 걸 보시고 하시면 되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어요. 다시 상위로 가면 두 가지 영상이 만들어졌고요. 이번에는 정신으로 해서 세부적으로 가면 얘 저거를 안 했네요. 잠시 뭐 카메라 모아를 하는데 개별 클립별로 할 필요 없이 만약에 합쳐서 개별 뭐 날씨 변화라든가 이런 게 없다면 얘를 합쳐놓고 아래 세팅으로 가도 돼요. 아래 세팅으로 가서 카메라 다시 피사기 심도 그 다음에 시야각은 조금 더 넓혀놓고 그 다음에 비네팅도 조금 올릴까 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세팅 나와서 날씨를 한번 조금 변화줘볼게요. 구름이 점점 좀 이렇게 끼거나 할 수 있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기본 날씨는 여기다 두고 세팅 바깥으로 나가서 맨 끝에 씬 나올 때쯤에 모어를 가서 클릭한 다음에 날씨 선택하고 날씨가 점점 흐려져서 비가 오게끔 만들어줄 수도 있겠죠. 여기 세팅 완료. 그 다음에 영상을 보게 되면 날씨가 아마 처음에서부터 맑은 날씨에서부터 끝에는 요번에는 이제 해가 뜨고 지는 게 아니라 날씨가 점점 흐려지는 걸 한번 보여드리려고 영상을 작업하는 거니까 한번 보세요. 그러면 영상이 쭉 빨려 들어가면서 공안이 들어올 때쯤 날씨가 흐려지게끔 이렇게 바뀌게 날씨도 역시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비디오 컷, 내부 컷을 한번 만들기 위해서 비가 왔으니까 내부 컷에서 세 번째 영상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상 만들기. 그래서 영상 만들기 시작 클릭하면 시작 화면에서 시작이 되고 쭉 당겨주면 되겠죠. 앞으로 쭉 당겨주면 위치가 갈 거고 자 여기서 다시 클릭하게 되면 두 번째 씬이 만들어졌죠. 날씨가 흐리니까 아래 조명 단 것들을 아직 안 달았는데 여기서 씬을 추가를 할게요. 이렇게 씬이 추가됐고 모아에서는 그 실제적인 아이스파이드 조명이나 이건 안 되고요. 여기 세팅 값에서 전체 그림자라든가 이 뭐 영역들만 조정이 돼요. 노출이라든가 전체가 밝아지겠죠. 약간 이렇게 그 정도만 조정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나가게 하면 제가 조명을 바깥에 거를 몇 개를 달아볼게요. 모두 나가서 우리가 작업하는 창에서 조명 값을 들어가서 외부에서 떨어지는 빛의 영향이 있는 조명을 좀 선택을 해보죠. 뭐 이 정도 괜찮겠네요. 하나만 달아서 각도를 조절을 해야 되겠죠. 각도를 조절을 하고 일단은 좀 어두워야 되니까 어두운 날씨로 한번 가보죠. 떨어지는 빛이 보일 거고 방향을 좀 틀어주고 강도 조절해주면 이렇게 빛이 떨어지는 범위가 나타나겠죠. 각도 옆에까지 좀 영향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각도를 좀 늘려주면 되고요. 강도 조절하면 되고 하나가 이렇게 되면 이거 연무는 이제 볼륨 라이트라고 해서 빛 떨어지는 크기를 쓸 거냐 안 쓸 거냐 이건데 이걸 하게 되면 너무 화려해서 이거는 뭐 그렇게 많이 쓸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빛 감소가 너무 세니까 적당히 위치 잡아줄게요. 네, 강도도 조금 낮춰주고 뭐 이 조명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무브 카피하면 되니까 컨트롤 키 쉬프트 키 누르고 카피해서 위치 둔 다음에 개수 하나 둘셋 4개 그 다음에 인스턴스 하면 같이 조절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럼 4개가 카피된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이제 조명 세팅 된 거고요. 다시 영상 미디어로 가서 자 세 번째 영상 편집에 들어가게 되면 조명이 세팅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조명 세팅도 그대로 여기서 작업하면서 할 수가 있어요. 미디어 안에서도
영상 세 번째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진행해서 안쪽으로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씬을 만들기 위해서 안쪽으로 좀 더 들어갈게요. 들어가고 높이를 좀 낮춰주고 이 정도 씬에서 잡아주면 되겠네요. 세 번째 씬. 그 다음에 클릭 하면 씬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보면 조명 밝기를 얘만 좀 밝게 해주고 싶으니까 노출을 좀 줘도 되고요. 그 다음에 카메라 실내니까 시야각이 좀 넓든가 이렇게 해줘야 되겠죠. 넓고 원근 꺼지고 이런 형태로 비네팅 조금 없어주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그리고 얘가 좋은 게 누면은 이게 지원을 안 하는 걸 알고 있는데 영상을 여기다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 또 TV가 있다면 영상 같은 거를 실제 구동되는 데서 멀티비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 때도 되게 용이하게 쓰이는 건데 영상을 넣기 위해서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일단 세팅 나가고 그 다음에 위치 시간대를 조금 더 낮으로 조금 바꿔볼게요. 조금 더 이제 환해진 걸로. 자, 그러면 영상 세팅은 됐으니까 모두 나가게 한 다음에 이 영상을 합성하는 것도 역시 메타리얼 안에 있습니다. 메타리얼 안에 보게 되면 메타리얼 그다음 보게 되면 쭉 내려보면 여기 동영상이라고 있습니다. 개인 영상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기본 영상이 샘플링 하는 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샘플링 하는 거를 선택해서 메타를 되는 데다 집어넣게 되면 영상에 비디오가 들어가고 비디오를 이제 바꾸고 싶으면 여기서 이제 다른 거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런 형태로 해서 딜레이 뭐 할 거냐. 발광은 모니터 영상이다 보니까 빛을 반사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발광 정도를 조절하는 거고요. 세팅에서는 뭐 반사율이 있냐 없냐, 그다음에 스케일은 어떤 거냐. 스케일을 보게 되면 영상 크기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는 건데 기본값 일단 1을 할게요. 자, 그래서 영상이 나오는 거는 지금 상위에서 여기서는 플레이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그 다음에 다시 비디오로 가서 비디오, 그 다음에 여기 마지막 씬 영상이 나온다 뭐 이런 플레이하면 이제 그렇게 되겠죠. 동영상을 첨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첨부하는 거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돼요. 지금 플레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카페트 샘플 영상을 제가 안 집어넣어서 다음에 다음 씬을 가고 싶으면 역시 다음 씬 쭉 당겨서 가고 위치 잡아주고 이게 빨리 움직여서 내부에 들어가면 자 여기서 씬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너무 광각이 들어간 것 같으니까 카메라 시야각 조금만 줄여주고요.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서 나시변 같은 건 필요 없으니까 내부 투어를 위해서 만들어준 것처럼 안쪽으로 좀 가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가서 위치를 돌아보는 걸로 여기서 씬 하나 추가 또 돌아보는 걸로 씬 하나 추가 그런 식으로 자기가 콘티를 짜주면요 얼마든지 형태 변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콘티가 다 짜졌다면 얘는 나가주면 되겠죠. 자 너무 빠르니까 얘를 파트 타임을 어떻게 바꾸냐면 타임에서 50 정도 줘볼까 합니다. 플레이 보면 천천히 들어오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너무 느리다 그러면 조금 올려주면 되고요. 40 정도 주는 게 낫겠네요. 이 정도로 줘보겠습니다. 타임이 끝나면 일단 여기서 마지막 씬은 짧게 갔기 때문에 좀 천천히 움직일 거고 또 뒤로 가면 세 가지 영상이 이렇게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영상에서 뭐 예를 들어서 앉아있는 모습처럼 고도를 잡아서
날씨 변화 같은 걸 다시 준다 그러면 이렇게 또 영상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일단은 세 가지 영상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영상 씬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면 되고, 시간대 변화라든가 날씨 변화, 계절의 변화 이런 거를 같이 적용해서 할 수 있다. 그래서 나무 성장이 왜 있었냐면요, 식재에서 나무 성장도 변화를 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해가는 과정이, 그러니까 타이밍이 길다면 그런 영상의 편집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영상이 만들어졌으면 맨 아래 이제 내보내기 항목에서 비디오가 있는데, 비디오에서 비어 있으면서 영상들을 하나 개별적으로 해서 영상을 내보낼 수도 있고요. 세 가지를 다 하고 싶다 면 모두 선택, 아니면 뭐 개별적으로 두 가지를 하고 싶다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 선택을 해도 됩니다. 모두 선택을 해서 더보기를 눌러보면 이게 이제 클립이 있는데, 뭐 클립별로 너 끊어서 내보낼래, 파트별로 뭐 이런 구성들이고요. 뭐 저장은 너 뭘로 할래? PNG 이미지 프레임이니 아니면 MPG 동영상으로 구성할래? 뭐 이런 거 당연히 MPG로 그냥 해놓는 게 낫겠죠. 이거는 그 스티리오 모드라고 해서 그 3D 영상, 3D 안경 끼고 볼 때 얘기고요. 해상도는 여기가 됩니다. 꺼짐 정제 이게 있는데, 이것도 이게 레졸루션 이제 되는 거고, 이거는 실제 해상도 4K냐 아니냐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고요. 최대 조명 쓸 거냐 꺼질 거냐, 그러니까 조명을 단거에 최대 밝기가 어느 정도 나오게 해줄 거냐 하는데, 일단은 꺼놓고 한번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세팅이 된 거고 멀티로 나갑니다. 이제 된 거고 4K로 저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영상들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내보내기, 지금 나머지 같이 비디오도 비디오 말고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찾아 있으면 이미지도 저장되고 뭐 비디오도 나오고 파노라마 나갈 수 있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영상만 지금 멀티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내보내기 누르게 되면 저장 경로가 나타납니다. 저장 경로에서 원하는 위치 두고 폴더만 선택해주면 돼요. 폴더하고 네임만 선택해주고, 폴더 안에만 들어오면 되네요. 이거 폴더명만 하면 그 안에 영상이 선택이 되기 때문에 폴더만 선택하면 됩니다. 네이밍 줄 필요 없이. 자, 그러면 자기가 남은 계산을 하고 렌더링을 걸기 시작을 하게 되죠. 근데 타임수가 누면이 퀄리티는 좋아졌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점점 늘어났어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누면이 좋아요. 좋았는 퀄리티는 최종 퀄리티를 좋게 뽑을 수 있는데, 그 루미온, 트윈모션, 랜스케이프 이 공통점의 특징이 뭐냐면, 맨 처음에 설명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리얼타임 워크플로우라는 기능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V-Ray나 일반적인 렌더링, 실사 렌더링처럼 한참 테스트할 때와 화면과 차이가 오차도 심하고 렌더링을 돌려봐야지만 최종적인 결과물을 알 수 있고, 그런 시차적 타임, 그러니까 실제 리얼타임이 아닌 상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개발이 되고 점점 보편화되게 된 게 리얼타임 워크플로우인데, 루면 자체가 점점 퀄리티가 높아지면서 V-Ray처럼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화면을 볼 때 이미지하고 렌더가 된 다음에 결과물의 차이가 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작업하면서 실시간에 하는 매력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 그럼 차라리 V-Ray를 돌리지 않나? 이렇게 무거운데 이런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물론 대지나 이제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쓸 수는 있는데, 애니메이션에서는 약간 좀 그런 면에서는 저는 뭐 최종적인 퀄리티가 튜모션이 제일 낮다는 건 아닌데 쓰기는 훨씬 직관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렌더 타임이 되면 좀 보여드리도록 하죠. 렌더 타임이 너무 오래 걸리거나 그러면 그 비디오에서 이 정제를 꺼줌을 해줘도 돼요. 컴퓨터성에 따라 좀 조절을 해줘도 되고요. 지금 렌더가 끝나긴 했는데 시간 타임이 조금 보여드리려고 정확히 맞추진 않았는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영상이 이렇게 렌더 타임을 걸면 한 15분 정도 걸렸는데, 뭐 이렇게 해가 뜨는 것처럼 영상이 바뀌는 것처럼 영상이 연출이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뭐 이쪽 영상도 아까 첫 타임을 제가 중간중간에 클립의 속도를 조절했기 때문에 느렸다가 빨랐다가 이렇게 되는 걸 보게 될 거고요. 다른 영상 보면 자, 이런 형태로 두 번째 영상 또 이렇게 플레이가 되겠죠. 콘티를 어떻게 짜서 클립을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나 연출이 될 수 있고요. 중요한 동영상에서는 날씨의 변화, 그 계절의 변화 또는 낮과 밤의 변화들을 마음대로 연출해 줄 수 있다라는 기능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가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영상을 보시면 동영상, 3D 동영상 뭐 꼭 루미온이나 트위모션 아니어도 콘티 짠 애니메이션 영상이 많으니까 그 콘티를 따라서 응용해서 한번 작업을 해보시면 훨씬 더 예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테스트니까 이제 프레이들만 보여드린 거고요. 그 콘티를 짜서 영상 전문가들이 이렇게 짜놓은 콘티를 보고 하시면 훨씬 더 임팩트 있고 효과적인 영상을 연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클립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고요. 이제 그 마지막으로 있는 프레젠터를 보여드릴게요. 프레젠터는 정말 좋은 게 뭐 특별한 기능이 없어요. 영상을 만들어 놨거나 아니면 스틸 클립, 그러니까 스틸 이미지라든가 이거를 다 추가해서 한 번에 더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먼저 미디어에 들어가서 프레젠터 들어가면 프레젠터 생성, 그럼 여기다 미디어를 클릭해서 추가하기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러면 플레이 클릭해서 이제 보게 되면 창에 이렇게 이미지도 뜨고 영상도 뜨고 파노라마도 뜹니다. 만들어 놓은 게. 그러면 파노라마는 굳이 넣을 필요 없고 먼저 맨 처음에 시작을 뭐 스틸 컷으로 하고 싶다 그런 스틸 이미지 선택하시면 되고요. 다음에 이미지 선택 드래그 넣어주고 그럼 이미지가 들어간 거고요. 영상 넣고 싶다 그러면 영상을 또 추가해서 넣고 뭐 이 영상 추가해서 넣고 이거는 플레이가 될 수도 있고, 이 프로젝트가 구동되면서 제가 실시간으로 자기가 이제 컨트롤을 할 수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영상의 위치를 이동한다거나 할 때, 그, 아이콘처럼 추가되는 기능이에요. 그래서, 많이 넣어도 되고, 뭐 적당히 넣어도 되고, 그건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일단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이 스트림 이미지 하나, 그 다음에 영상 이미지 이렇게 넣어놓고, 모두 나가기, 그 다음에 내보내기, 프리젠터 켜기, 그 다음에 더 보게 되면, 프리젠트 목록이 뭐 여러 가지가 있다면 영상처럼 똑같이 뜰 텐데 지금 하나만 만들어 놨으니까 하나만 떠 있겠죠. 자, 그러면 프리젠터에서 비디오는 일단은 뺄게요. 비디오까지 같이 녹화가 될 테니까 빼놓고 프리젠트만 켜짐으로 되어 있고 내보내기 한 다음에 폴더를 선택하고 클릭하게 되면 디렉팅 되는 이제 컬렉팅 되는 내보내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데이터 커렉팅 과정은 뭐 EX 파일처럼 이제 독립 실행 파일들을 만들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렌더 타임보다 전에 테스트했을 때는 좀 더 빠른 것 같은데 뭐 한번 지켜보죠. 근데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아요. 용량에 따라 차이는 편차는 좀 있어요. 네, 끝났네요. 뭐 1분 정도도 안 걸리는 거니까 오히려 영상보다 훨씬 더 빨리 끝나죠. 그리고 또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하죠. 보통 클라이언트는 이제 상대방한테 발표를 할 때 뭐 동영상만 일방적으로 플레이한다거나 아니면 스틸 이미지를 보여줘서 보드 만든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미 지나간 시점이라는 거죠. 앞으로는 계속 또 그렇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프레젠터 기능처럼 리얼타임으로 실행해서 표출해 주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죠. 저장된 데를 가면 독립적으로 폴더가 하나 형성이 돼요. 독립적인 폴더가 하나 형성이 되고 폴더 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엔진, 그 트윈모션의 엔진이겠죠. 엔진의 기본적인 파일들이 필요하니까 그 다음에 그리고 트윈모션 안에 이제 컨텐츠나 이제 효과들 들어간 것들이 이제 자동으로 폴더가 프로그램화된 거거든요. 이게 저장이 되고 타임되어 있고 요게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이것만 이제 다른 컴퓨터나 압축해서 이제 갖고 다니면서 자기가 뭐 프레젠테이션 이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만 담아가면 됩니다. 꼭 뭐 프로그램 자체가 3D 프로그램 때문에 무거우기 때문에 노트북 사양이 되게 높아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이 어느 정도만 있으면 프로그램이 설치되지 않은 컴퓨터에도 얘만 더블 클릭하면 실행이 되게 됩니다. 이거는 실행을 더블 클릭하면 트윈모션이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플레이 되는 트윈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바로 게임처럼 실행 파일이 구동이 되고요. 지금 다른 모니터에서 구동이 되고 있는데 구동이 되면 보일 수 있도록 하죠. 지금 이 작업은 메모리 용량 때문에 꺼주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자 지금 켜진 거를 한번 보여드리죠. 자 요게 이제
그 프리젠트를 이용해서 독립 실행 파일로 구동한 겁니다. 게임이랑 거의 같아요. 그냥 지금 플레이가 되어 있는 거 보고 첫 화면에는 이제 터치로 조절할 거냐, 조정할 거냐, 아니면 둘러보기 할 거냐,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트윈모션 작업하는 프로그램을 구동했을 때 방향키라든가 똑같이 작동을 하고 업다운 그걸 정보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확인 누르면 빠져나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키보드를 이용해서 똑같이 우리가 작업할 때처럼 여기서 이제 뭐 저희가 메타리얼하고 연출하고 조명 달고 이런 건 안 되지만 만들어 놓은 상태가 그대로 게임처럼 플레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얘도 이동하고 볼 때 보게 되면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속도는 여기 역시 눈동자를 클릭하게 되면 VL로 연결되는 거 걷는 모습이냐 바닥에서 할 거냐 떠 있는 비행기 모드로 할 거냐 이것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속도냐 여기서 역시 설정할 수 있죠. 자전거 속도가 제일 그냥 무난하다고 했죠. 자전거 속도를 하게 되면 속도가 좀 빨라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게임하듯이 플레이하면서 얼마든지 작업할 수 있는데 이 퀄리티가 많이 높아진 거죠. 렌더를 굳이 안 돌려도 이 퀄리티에서 얼마든지 작업을 해서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게임하듯이 그냥 들어가서 바닥 퀄리티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높은 퀄리티를 유지하고 있죠. 그래서 굳이 렌더나 동영상을 찍는다? 동영상 했던 추가적인 부분도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작동이 자동으로 되고 있는 거고요. 이미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보여주고 플레이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고 이제 콘티들이 짜지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에 있는 아이콘처럼 나온다는 게 이런 의미거든요. 다음 장으로 넘어가고 싶으면 다음 영상으로 이렇게 넘어가고 또 다음 영상을 보고 싶으면 영상을 넘어가고 영상은 그만 보고 싶다. 나는 여기서부터 내가 플레이해서 어디든 내가 작업한 환경을 다 돌아보고 싶다. 그러면 똑같이 작업한 환경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장 뭐 언리얼 엔진 자체가 대표적인 게임 회사이기 때문에 이 기능들은 뭐 거의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뭐 바람의 영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게임하듯이 게임하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이렇게 조절할 수 있고 씬을 넣어주면 좋은 게 이렇게 돌아올 수가 있어요. 바로 이미지 스틸 이미지를 넣으면 그래서 바로 들어가서 실내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가고 볼 수가 있겠죠. 이건 또 뭐 그냥 위치 이동만 되는 게 아니라 역시 태양의 위치에서 낮과 밤 시간을 또 조절해서 밤에는 어떤 모습일지 낮에는 어떤 모습일지 이것도 역시 변화된 모습들을 바로 직관적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죠. 그래서 나가보면 밤의 모습 연출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다시 낮신을 보고 싶으면 태양의 고도 조절해서 그리고 VR 그 하드웨어가 있으면 바로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VR을 보는 그 소점에 따라 이동을 되게끔 이렇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기능이 2020에서 추가된 기능 중에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아래에는 감출 수 있고 얘만 플레이해서 볼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전반적인 기초 과정으로서 어떻게 연출이 되고 플레이가 되는지 뭐 메타리얼은 어떻게 되는지 수정은 어떻게 하는지 기본적인 전반적인 과정을 설명드렸고요. 이 정도만 해도 본인들이 연습을 하면 어느 정도 영상부터 프리젠터까지 작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의 기초로 설명을 하고요. 다음 기회에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의 좀 디테일한 컷을 만들어서 세부적인 설정, 메타리얼부터 영상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